반도체 전쟁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더 미세한 공정을 먼저 만들고 누가 더 빠른 칩을 내놓느냐가 승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노미터만큼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며칠을 줄였는가입니다. 최근 반도체 설계 회사들은 AI 에이전트가 검증 목표를 스스로 나누고 설계 도구를 호출하고 오류 원인을 추적하며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다시 실행하는 폐쇄형 작업 흐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은 검증 완료 시간을 최대 50배 단축하고 커버리지를 20%더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칩 면적을 5% 줄이고 전력을 12% 이상 낮추면서 최적화 기간을 18일에서 8.3일로 줄였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사람 대신 AI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시대가 이미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작은 균열이 있습니다. 50배라는 수치는 전체 산업의 평균이 아니라 특정 검증 흐름에서 나온 기업 발표값입니다. 더구나 이 장기 실행형 에이전트는 2026년 7월 처음 시연됐고 당시 고객 평가가 진행 중이었으며 상용 제공은 하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반면 18일을 8.3일로 줄인 사례는 실제 생산 설계 흐름에 들어갔지만 칩 전체를 자율 설계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목표 안에서 배치와 전력, 면적의 조합을 탐색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세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GPU가 계산을 빠르게 만드는 가속입니다. 둘째는 머신러닝이 수많은 설계 후보를 탐색하는 최적화입니다. 셋째가 목표를 나누고 도구를 선택하며 실패 뒤에 계획을 수정하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AI가 칩을 설계했다는 문장으로 묶이지만 자율성의 수준과 경제적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HBM4부터 설계 문제가 사람이 순서대로 하나씩 풀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HBM4는 데이터 통로가 1024개에서 2048개로 늘어났습니다. 표준 기준으로 한 스택이 초당 최대 2TB를 처리합니다. 삼성전자는 4나노 베이스 다이를 적용한 HBM4를 양산 출하했고 12단 제품에서 최대 3.3TB 수준의 대역폭을 제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048개 입출력 통로와 10기가비트 이상 동작 속도를 적용한 HBM4 양산 체제를 준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통로가 2배가 되면 속도만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호 간섭, 전력 공급, 발열, 적층 압력, 패키지 휴이 동시에 복잡해집니다. 열을 낮추기 위해 배치를 바꾸면 신호가 나빠질 수 있고 전력을 안정시키려고 배선을 늘리면 면적과 제조 난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멀티 피직스입니다. 여러 과목의 시험을 따로 잘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과목의 답을 바꿀 때 다른 과목의 점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AI가 HBM을 더 필요로 만드는 구조도 실제 숫자로 확인됩니다. H100은 80GB, 초당 3.35TB였지만 HD100은 141GB, 초당 4.8TB로 늘었습니다. 70B급 모델을 128,000 토큰 문맥으로 추론한다고 가정하면 한 요청에 KV 캐시만 10진 기준 약 41.94GB가 필요합니다. 같은 요청을 10몇 개 동시에 처리하면 약 6젤 11GB입니다. 다만 이것이 세계 메모리 수요가 곧바로 100배, 1000배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장문 문맥과 다수 에이전트를 동시에 돌리는 특수 환경에서 메모리 압력이 급증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진짜 역할은 정답을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안을 만들고 전기열 기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실패 원인을 읽고 조건을 바꿔 다시 실행하는 반복 횟수를 사람보다 훨씬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탐색할 수 있는 설계 공간을 확장하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칩 회사가 AI를 도입하면 가장 먼저 돈을 받는 곳은 EDA 소프트웨어 기업과 GPU 서버 공급자입니다. 반면 도입 비용과 오류 위험은 파운드리와 메모리 기업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투자가 성공해야만 출시가 빨라지고 수율이 더 빨리 안정되며 고가 제품을 판매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즉 제조 AI의 수익은 인건비 몇 명을 줄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발 달력을 앞당기고 분량이 줄어드는 속도를 높일 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은 AI 에이전트의 숫자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 뉴스 뒤에서 실제 돈이 이동하는 구조를 계속 함께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돈테크TV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공장 장비까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현재 답은 대부분 아니다입니다. 설계 환경에서는 정해진 샌드박스 안에서 자율 반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현장에서는 작은 오류도 웨이퍼 폐기와 생산 중단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의 주류는 AI가 이상을 감지하고 조건 변경안을 추천하고 엔지니어가 승인한 뒤 장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완전 폐쇄루프는 연마 압력이나 플라즈마 전력처럼 범위가 좁고 안전규칙이 명확한 일부 제어에 제한됩니다. 한국 정부도 제조 AI 전환을 위해 10개 분과 약 1,50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례에서는 반도체 장비 오류 예측으로 웨이퍼 손실을 30% 줄이거나 비전검사로 검사 시간을 30% 줄인 성과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 성과를 곧바로 공장 전체의 완전 자율화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장 강력한 반론은 분명합니다. 반도체는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설계를 망칠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틀리는 AI에게 긴 작업을 맡기는 것이 과연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이 반론은 상당 부분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좋은 결과가 실제 장비의 미세 진동과 가스 흐름, 센서 노화까지 그대로 재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데이터도 장비 회사마다 형식이 다르고 불량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보다 훨씬 적으며 공정 레시피는 외부 클라우드에 올릴 수 없는 핵심 영업비밀입니다. 따라서 승부는 가장 똑똑한 모델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트윈에서 먼저 시험하고 권한을 분리하고 여러 모델이 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마지막 변경은 인간이 승인하는 체계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3가지 시나리오를 봐야 합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설계 검증 에이전트가 빠르게 확산되지만 공장은 인간 승인형으로 남습니다. 이 경우 EDA와 GPU 기업이 먼저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반도체 기업은 개발 기간과 수율 개선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HBM4와 첨단 패키징의 전기열 기계 데이터를 한 시스템에서 연결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실리콘의 차이가 충분히 작아집니다. 그러면 제품 출시가 몇 달 빨라지고 고객 공동 설계가 깊어져 선두기업의 고객 잠금 효과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 시나리오에서는 최고 성과만 홍보되고 평균 실패율과 검수 비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해외 EDA와 GPU 의존 비용은 늘어나는데 국내 기업이 자신의 제조 데이터와 에이전트 플랫폼을 갖지 못하면 한국은 비싼 HBM을 생산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부가가치는 해외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할 것은 화려한 배수보다 5가지입니다. 고객 평가가 실제 양산 적용으로 이어지는가? 최고 기록이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의 중앙값은 얼마인가? 사람이 개입한 횟수는 줄고 있는가?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 실리콘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리고 개발기간 단축이 매출과 현금 흐름, 수율 안정으로 연결되는가? AI가 반도체 엔지니어를 없애느냐는 질문은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어느 기업이 엔지니어의 판단을 수백 번 더 빠르게 반복하면서도 오류를 공장 안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느냐입니다. 칩의 성능이 비슷해질수록 시간의 가치가 커집니다. 하루 먼저 검증하고 한 달 먼저 양산하고 한 분기 먼저 고객을 잡는 능력이 결국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기술 주도권을 바꿉니다. 바르셈불선이난 가장 많은 AI를 가진 회사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시간을 가장 먼저 돈으로 바꾸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